여러분, 자전거 바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하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회전력의 비밀과 힘, 마찰의 관계를 파헤치며 자전거 기어가 속도를 조절하는 원리까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전거 바퀴와 우리의 일상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도 밝혀드릴게요. 함께 흥미로운 과학의 세계로 떠나봅시다. 자전거 바퀴가 움직이는 원리란? 자전거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자전거 바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자전거 바퀴의 움직임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흥미로운 과학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전거를 타기 위해선 발로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힘이 바퀴에 전달되면 바퀴는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회전력입니다. 회전력은 바퀴를 회전시키는 힘으로 바퀴의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 회전력 덕분에 바퀴는 원형으로 회전하며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퀴의 회전이 발생하려면 마찰력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전거 바퀴와 도로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력이 없으면 바퀴는 회전하더라도 앞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공중에서 회전하는 물체와 다릅니다. 도로 위의 바퀴는 마찰력 덕분에 그립을 유지하며 페달에서 전달된 힘을 효과적으로 바닥에 전달합니다. 또한 자전거의 바퀴는 특정한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회전할 때 모든 방향에서 균일한 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전거가 빠르게 움직일 때도 안정성을 제공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전거 바퀴의 움직임은 물리학적인 힘과 운동의 원리가 조화를 이루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달을 밟는 힘, 바퀴의 회전력, 마찰력, 그리고 바퀴의 구조가 모두 결합되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자전거를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일상에서도 다양한 물리학적 원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전거 바퀴의 움직임은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하면서도 매력적인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회전력, 과연 무엇일까? 그 비밀을 파헤쳐보자. 회전력, 과연 무엇일까? 그 비밀을 파헤쳐보자. 자전거 바퀴가 회전하는 원리에는 회전력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전력은 물체가 회전할 때 그 회전을 증가시키기 위한 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자전거 바퀴를 돌리기 위해서는 특정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회전력은 바퀴의 중심에서 발생하며 우리가 페달을 밟았을 때 발생하는 힘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회전력은 토크라고도 불리며 이는 힘과 거리의 곱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의 페달을 밟을 때 우리가 가하는 힘이 바퀴의 중심까지의 거리인 팔 길이와 결합되어 토크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토크는 바퀴를 회전시키고 결국 자전거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회전력이 충분하다고 해도 마찰력이 적절하게 작용해야 자전거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퀴와 도로 사이의 마찰력은 자전거가 주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찰력이 너무 낮으면 바퀴가 미끄러져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반대로 마찰력이 너무 크면 자전거가 쉽게 멈추게 됩니다. 이처럼 회전력과 마찰력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자전거의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회전력의 개념이 자전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회전하는 물체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바퀴, 비행기의 프로펠러, 심지어 기계의 기어까지 회전력의 원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일상 속 다양한 기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회전력은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필수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페달을 밟을 때 그 힘이 회전력을 생성하고 바퀴가 회전하면서 자전거가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힘과 마찰,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과 마찰, 이 두 가지의 관계는 자전거의 운동에서 힘과 마찰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페달을 밟아 발생시키는 힘이 바퀴에 전달되고, 이 힘이 바퀴를 회전시켜 우리를 앞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힘이 단순히 바퀴를 돌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 힘을 제대로 전달하고 자전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마찰력이 필요합니다. 마찰력은 두 물체가 접촉할 때 발생하는 힘으로
우리가 자전거의 바퀴를 지면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바퀴가 지면과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마찰력이 없으면 바퀴는 쉽게 미끄러져 버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마치 아이가 미끄러운 바닥에서 걷기 힘든 것과 비슷하죠. 마찰력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퀴와 도로의 재질입니다. 예를 들어 건조한 도로와 젖은 도로에서는 마찰력의 강도가 다릅니다. 건조한 도로에서는 마찰력이 높아 자전거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지만 비가 온 후 젖은 도로에서는 마찰력이 줄어들어 자전거가 미끄러지는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자전거의 바퀴의 재질과 디자인도 마찰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굵은 타이어는 더 넓은 접촉면을 가지고 있어 마찰력이 증가하지만 속도를 내기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얇은 타이어는 접촉면이 작아 마찰력이 줄어들지만 도로와의 접촉이 적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라이더들은 자신이 주행하는 환경에 맞춰 적절한 타이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힘과 마찰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자전거의 효율적인 주행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페달을 밟아 얻는 힘이 마찰력과 조화를 이루어야 자전거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느끼는 바람과 속도,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힘과 마찰의 관계를 이해하면 자전거라는 이동수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과학적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지 새삼 놀라게 됩니다. 마찰력이 없으면 자전거는 제자리에서 헛돌기만 할 것이고 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힘과 마찰의 관계는 자전거의 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명심해 두세요. 자전거의 기어는 어떻게 속도를 조절할까? 신기하네. 자전거를 타다 보면 기어를 조절하는 순간마다 속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 기어의 원리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전거에는 보통 앞쪽에 하나 또는 두 개의 체인링과 뒤쪽에 여러 개의 스프라켓이 있습니다. 이 체인링과 스프라켓의 조합이 바로 기어 비율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기어를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는 페달을 밟는 힘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낮은 기어에서는 힘이 쉽게 전달되기 때문에 출발할 때나 언덕을 오를 때 유리합니다. 반면 높은 기어에서는 속도가 빨라지지만 힘을 많이 주지 않으면 페달을 돌리기 힘들어지죠. 이는 마치 손잡이를 돌릴 때 느끼는 저항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기어를 어떻게 조절할까요? 자전거 핸들 부분에 위치한 기어 레버를 조작하면 체인링과 스프라켓 사이의 연결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때 체인이 이동하면서 기어 비율이 바뀌고 이는 자전거의 전반적인 속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쉽게 표현하자면 기어를 바꾸는 것은 자전거가 길을 따라 달릴 때 더 쉽고 빠르게 나아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어 시스템은 물리학의 원리인 레버리지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낮은 기어일 때는 페달을 돌리는 힘이 더 많이 바퀴에 전달되고 높은 기어에서는 그만큼 속도를 올리는 데 적합하게 작용합니다. 이처럼 기어는 힘과 속도의 균형을 맞추며 자전거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의 기어는 단순히 속도를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이나 험한 도로를 지나갈 때는 낮은 기어를 사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평탄한 도로에서는 높은 기어로 전환하여 속도를 높일 수 있죠. 이처럼 기어가 주는 조절력은 자전거를 타는 즐거움을 한층 더해주는 요소인 것입니다. 이렇듯 자전거의 기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양한 주행의 경험을 선사하는 중요한 과학적 원리입니다. 자전거 바퀴와 우리의 일상, 그 연결고리는 무엇일까?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수단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발명했을 때는 단순히 사람들을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한 도구였지만 지금은 환경보호, 건강관리, 그리고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전거의 바퀴가 어떻게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 바퀴는 회전하면서 외부의 저항을 극복하고 그 힘을 바닥에 전달해주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동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전거 타기는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자전거 바퀴의 회전력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는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자전거는 훨씬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며 도시의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바퀴가 회전하는 원리 덕분에 우리는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이동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는 사회적 연결고리 역할도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서 소통하고 자연을 즐기는 경험은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즐거움을 줍니다. 자전거 도로가 확장되면서 도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고 이는 지역사회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바퀴가 회전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나누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바퀴의 회전력은 우리의 창의력과 혁신을 자극합니다. 자전거를 이용한 다양한 스포츠와 레저 활동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즐거움을 주며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자전거 바퀴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 작은 기계의 힘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자전거 바퀴는 단순한 물리적 원리를 넘어서 우리의 생활, 건강, 환경,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전거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흥미로운 과학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전거 바퀴의 원리와 우리의 일상 속 연관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과학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